네,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어제 카톡이나 이렇게 기사로 나온 우리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제 그 내용에 보시면은 성관위가 선임이 됐고요. 또 선거 시행 세칙을 개정이 되어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회장님하고 우리 이경석 고문님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선거 시행 세칙 부분은 선거에 임박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합하게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금요일 20일 날 열리는 3, 4분기 정기 이사회에 이사님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또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회장으로 나오는 출마 자격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는 5년 거주에 3년 우리 회비를 내신 분들이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사실 그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이 현재 이용규 회장님하고 또 다른 분하고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가 상당히 어떤 활동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죽어있는 그런 단체였었는데 이용규 회장님이 작년에 회장이 되시고서 정말 그래도 상공의 그 어떤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차기 회장이 되시는 부분에서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정말 우리 상공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맞게 좀 폭넓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회장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회원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거 시행 세칙에는 회장으로 나오려면 25명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그걸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또 추천을 못 받을 정도로 그 어쨌든 관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인 그 수도 정말 조금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명문화를 시킨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회장으로 나오시면은 이제 공탁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묵적으로 10,000불의 공탁금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명문화가 되어 있질 않아서 이번에 선거 시행 세칙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 부분도 거기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20일 날 우리 3, 4분기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이사님들의 의견을 따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관리위원 부분이 선임이 되었다는 그 내용인데요. 사실 선거관리위원이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도 사실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의결을 할 부분인데 그것이 이렇게 기사로 또 선임이 되었다고 나오고 또 일부 선관위원 명단도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서 그 기사가 된 소스를 받았는지 그러면 그 소스를 받았으면은 그것이 사실인가 이 부분도 또 확인을 또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가 또 퍼져서 기정사실화 되기 전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사회에서 이번 주에 그 의결을 할 것이다.
선거 시행 세칙도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사님들이 반대하면은 그 개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원도 이사님들이 거기서 동의 제청을 해주셔야지 그게 또 선임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정관을 개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관을 개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은 총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아마 회장에 나오는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어서 정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그 문호를 개방한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본데 선관위가 출범이 되고요. 선관위에 회장 출마를 입 후보 지원 신청서를 내야지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뭐 나온다 어쩐다 얘기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입 후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다 듣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이번 주에 그 선관위가 구성이 되고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선관위가 그 시행 세칙과 공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일정대로 이렇게 갈 건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그 정관이나 이 시행 세칙에 보면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제 생각에는 10월 초에 이런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지만은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단체장을 하신 분들이 특히 저희 상공회에서도 회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추대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자천타천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물망에 오르고 또 말씀들을 하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우리 상공회에서 발전으로 연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특정 언론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그 상위 관련 그 아틀란타 K 이제 그 타이틀이 상위 이경철 선관위원장 선임이라는 제목에 관한 기사에 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추측과 선정적인 오보에 관해 유감을 발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위 회칙 제14조 아항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구성되는데 아틀란타 K는 준비 중인 선관위를 선임되었다고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틀란타 K는 상위 회장님과 이사장님께서 회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유도하여 상공회의소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선관위원으로 추천된 명단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아틀란타 K는 선관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터뷰나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확인도 없이 마치 제가 선관위 관련 소견을 발표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선거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최주한 이사장님의 발표가 있었지만 아틀란타 K는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추측성의 허위 보도를 통해 우리 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통해 상위 흠집 내기를 하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대중들에게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틀란타 K는 상위 이경철 선관위원장 선임 기사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정정 보도를 하고 상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다른 질문 저 질문 있는데 그럼 지금 그
그 이용규 회장님 당선되셨을 때의 그 선거 시행세칙은 통합 후에 이제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통합 과정에서 새롭게 시행세칙을 만드셨었나요? 아니면 조지아나 애틀랜타 어느 한쪽 것을? 예, 만든 게 통합돼서 만든 게 아니고요. 조지아 상공회의소 거를 썼죠. 그냥 그거로 해서 이용규 회장님이 이제 당선이 된 거고요. 그때는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추대식으로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선거 시행세칙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위안부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애틀란타 상공에서도 것도 있고 아틀란타 조지아 상공에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사실은 같이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상공회의소가 좋은 방향으로 잘 되자고 하는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 좀 불합리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인 수, 뭐 자격 요건 이런 부분들만, 그리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거기에 공탁금 회장 입후보자 공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부분을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명문화 시키려고 합니다. 명문화 시키고 그 부분도 이제 또 거기에 후보자가 나온 상태에서 또 만약에 탈락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탁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돌려줄 것이냐, 뭐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명문화를 시키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선거 부분에서도 큰 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손을 대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공탁금이 얼마인가요? 비공식적으로 만불입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문화는 안 돼 있었지만은 회장 나오시는 분은 만불을 내고 공탁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게 시행세칙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명문화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용규 회장님도 만불을 내시고 회장이 되신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명문화가 없고 해서 그런 것들도 시행세칙에 이번 개정하는데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개정이 된다면 이제 이사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명문화를 시킬 것입니다. 방안을 한인회 같은 경우도 방안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실제로 안 지켜져서 그렇지. 네. 근데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은 금액은 안 돼 있었지만은 예전 시행세칙에 또 돌려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명문화 금액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그렇게 할 부분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혼란스러운 게 상공에서 회원들이 다 이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회원 따로 있고 이사가 따로 있는 건지, 또 투표는 누가 하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상공회의소 정회원은 연회비가 100불입니다. 그럼 100불을 정회원이 되시면은 투표권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올해 2021년 이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선거가 뭐 정회원이 아니었더라도 올해 정회원으로 회비를 내시고 가입을 하시면은 당연히 투표권이 있는 것이고요. 이사님들하고 회원들하고 틀립니다. 이사님들 모시면은 이사회비가 따로 있고요. 그 이사님들은 당연히 뭐 투표권이 있으시고요. 또 저희 정관에 보면은 집행부에 부회장 이상은 당연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것도 집행부에서 집행부 회비를 내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자문위원들도 소정의 자문위원들을 냈을 때는 다 정회원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회원은 많지 않지만은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일 이전에 20일 전에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또 이제 공고를 통해서도 또 나가겠습니다만 그거는 시행세칙에도 있습니다. 투표일 20일 전까지 회비 내면 투표권
네. 정의원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다시 발표하기 전에 그걸 좀 어떻게 선거 일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당연히 그 정말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거기서 이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요. 아마 그 다음 주 내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고가 다 될 겁니다. 20일 날 이사회는 우리 기자들한테 뭐 오픈이 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다면 누가 그 상공 그 회원들을 통해서 추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 쪽에서? 이사장이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관례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 출신이나 이렇게 고문들 중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리위원은 이사나 뭐 외부 또 집행부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뭐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냥 저희 정관에는 5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상공회에서 고문 변호사 우리 이정훈 변호사가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이분과 우리가 의논을 해서 유치를 할 것이고, 어떤 하신 말씀 계신가요? 아니요, 좋은 말씀 다 해주시고 법적으로도 다 검증입니다. 또 질문. 그 정관 자체를 통째로 다 조지아 것을 썼던 거예요? 조지아 상의 것을? 자, 지금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 그 19대 음순화 회장님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히 2010년 10년 저 임기부터 정말 이제 좀 분리가 됐거든요. 뭐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분리가 됐는데, 그 아틀란타 상인은 정말 그전 정관 그대로 갖다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똑같은 정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그 틀린 점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정말 그 2015년에 정관개정관리위원회를 정말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손동철 그 이사장님께서 정말 그 정관관리위원장을 하셨고요. 선거관리. 예. 그러고 이제 선거관리 시행색식도 그때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틀린 거는 딱 그 정말 그 2가지밖에 없어요.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시행세칙에 그 정말 자 5년 거주 3년 이상 그 정년회비 납부한 자, 그거 말고는 정말 정관 틀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꾼 게 그거예요. 이름 바꾼 거하고 그 다음에 시행세칙 거기 정말 그 후보자 정말 그 자격 조건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정관하고 선거관리 시행세칙하고는 틀립니다. 완전히. 정관을 개정한다는 부분은 그런 총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 조건도 틀립니다. 근데 시행세칙은 뭐 이사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때그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정 후보를 믿어준다 이런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분이 선거관리위원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최소한 믿고 공정하게 관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 과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왜 그걸 바꾸냐는 게 얘기가 돼서 저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똑같은 얘기를 이거를 시행세칙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그랬을 때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이 너무 강화가 돼 있어서 문호가 좀 닫혀 있는 부분하고 또 추천인 부분도 우리가 신규 정회원을 모집하는 분은 열려 있지만 그것도 들어오셔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부분 갖고서도 갈 수 있는 거는 해놔야지 되는 그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25명 추천 부분도 줄이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공탁금을 돌려주는 건 있지만 공탁금이 얼마라는 얘기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문화시켜요. 크게 뭐 그 정도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아무래도 뭐 또 본인들 생각이 있으니까 또